자, 국민의힘이 선관위 감사 거부를 놓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의 의견 일치를 본 여야는 조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천효정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선관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각종 채용 세습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단 뭐 왜 그랬는가 밝혀져야 하는 상황은 좀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고요. 감사원 감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결론을 내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감사원은 자신들의 어떤 권한이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일단 선관위의 감사 거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선 부대변인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선관위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이제 한 번 선례가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외부의 견제와 감독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채용 비리 외에도 더 다른 비리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또 지금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총선 국면이 되면 선관위는 여야 정치권에 모두 갑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버틸만하다 이런 계산 속을 맞췄을 것입니다. 바로 기관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선관위가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국민의 분노를 우습게 알다가는 대대적인 선관위 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채용 비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고 또 이를 조직적으로 기관이 감싼다는 것은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일인데요. 그만큼 선관위의 자정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예. 지금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채용이 어려운 청년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예. 선관위가 그들만의 섬에 갇혀서 감사를 계속 거부한다. 그렇다면 결국엔 선관위원장 사퇴와 또 대대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부 결론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국정조사도 그렇고 선관위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후로 독립성 침해 우려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거부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의거해서 이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감사는 뭐 대법원장 헌법 체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이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경우에는 일반 회계 감사가 있고 이제 직무 감사. 근데 직무 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이제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발생할 때 하는 직무 감사인 건데요. 일단은 선관위 자체로는 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계속 반대를 이제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뭐 검찰 수사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감사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서해 공무원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전현희 그 위원장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휘말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이 좀 정치적 의도를 빼야 된다.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서 안 된다라는 이제 야당의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의 의도를 좀 신중하게 저희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선관위의 이런 행태들은 국민적 눈높이에 당연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셀프 자정 노력을 일단 보여주고 예. 국민적인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네, 국회에서 이 선관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자는 얘기에는 여야가 공감을 이제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서로 범위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북한발 선관위 해킹도 조사를 같이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채용 의혹만 조사를 하자는 건데 이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좁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요. 네. 그러나 지금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국민에게 선관위의 폐습과 구태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범위는 최대한 넓은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국정원 보안 점검이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선관위 외에도 다른 모든 기관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점검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관위만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해킹의 위협에도 무방비로 노출돼도 괜찮다라는 것인지 선관위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선거 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보안 점검을 철저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요. 예. 또
그 선관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든 뭐 감사원 감사든 뭐 폭넓게 수사든 가리지 말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뭐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뭐든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선관위를 이렇게 계속 감싸게 된다면 그동안 선관위가 야당 편을 들어왔다라는 국민의 비난을 오히려 방증하는 것이 될 테고요. 또 비리를 드러내고 처벌하는 것은 선관위 고유 업무의 독립성과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적법성에 대한 뭐 철저한 감사와 수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범위는 최대한 넓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 보안 점검 왜 선관위만 받지 않냐 이런 부분 좀 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같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예. 독립성이 일단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제 이 독립성이 이제 관건인데 같은 헌법기관끼리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특히나 지금 방통위라던가 이렇게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들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내년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이 선관위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와 불식들이 있습니다. 그 불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나온 그 뭐 채용 비리라던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엄벌해야죠. 엄단해야 되는데 이 범위를 자꾸 넓혀가다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를 이제 길들여서 뭔가 정보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는 최대한 단촐하고 이걸 조사할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돼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좀 좁혀질 만한 여지는 없을까요? 이 부분이 좀 협상이 돼야 또 국정조사 실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협의가 좀 난관에 봉착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러한 독립성과 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선거 때문에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만 해소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범위는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감사원이 일단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제 뭐 끝까지 감사 거부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이제 자체 조직 수술에게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사무차장 공백을 승진으로 채운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관위 사무차장을 외부에서 인선한다라는 이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선관위의 자정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를 영입해서 예. 그 충격 요법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관위 내부 인사로 사무차장을 안 친다고 해서 어느 국민이 그것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미 예. 조직의 기강은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임세은 전 대변인께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헌법기관의 독립성은 선거 사무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통제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헌법기관이다라는 건 헌법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경우에도 헌법에 근거가 있지만 중앙정부와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이건 이미 헌재의 결정례로도 2008년도에 강남구청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정례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좀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를 끝까지 내세우면서 감사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충격 요법을 주고 또 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자체 조직 추스르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부든 내부 승진이든 적법한 사람이 있으면 뭐 누구든 올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외부에서 그동안 인사를 봤을 때는 항상 윤석열 정부의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이라던가 아니면 검찰 출신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외부에서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인사를 저희는 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이 일단은 깔려 있는 것이고요. 선관위도 뭐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반성과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에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그동안의 잘못들을 계획하고 자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극복을 얼마든지 할 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각 당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오염수 반대 방류 집회를 열었습니다.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은 뭐 각종 논란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거는 논란을 덮으려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수산물 문제로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사실상 확인해 온 건 밸브 정도 보고 왔다. 이 정도 말고는 확인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가, 과학적인가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왜 국민들에게 이 안전성에 대해 믿지 않느냐로 윽박지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요. 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우리가 WTO에 그동안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또 무서운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정치적인 정쟁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국민 생명과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오염수 해양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저희는 야당에서 각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 게 아니라 오염수 문제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꾸 정쟁화시키고 국민을 선동하고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건 바로 민주당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 안전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오염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회로 돌아와서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한다든지 정부와 야당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부산시장으로 가서 장외에서 무엇을 해결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검증하며 어떤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정말 국회로 돌아와서 하면 합리적인 검증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태 등 풀리지 않는 도덕성 논란을 이목을 다른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함이다라고밖에 풀이되지 않고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정책 검증이나 국회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걸 하기에는 자신이 없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광우병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 배울 건 배워야겠죠. 그 당시에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라고 했지만 지금 미국산 소고기 다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추해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공세는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총선을 앞둔 정치화시키는 것이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첨언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광우병이랑 자꾸 연결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30개월 산을 20개월 산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줄여서 지금은 20개월 미만의 소만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오염수 같은 문제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미지의 위험성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뭐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년 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성일종 의원이라 등등 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이 그 양당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나고 윤석열 정부가 됐다고 해서 그 위험성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왜 다른 건지에 대해 의구심을 저희가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일본 후쿠시마 이 방류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에 있는 그 모 매체에서 이 방류 논의가 있었다고 하자 그때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 없었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스리슬쩍 시찰단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수입 수산물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 전에 입장이 반복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용납이 안 되고 특히 부산에 저희가 집회를 간 이유는 부산이 수산업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도 듣고 야당 입장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저희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윤세현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얘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를 자꾸 민주당에서는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일관되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얘기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 이 IAEA 조사단,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년 전부터 꾸준히 지속돼 오던 문제인 거고요. 예. 정상회담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찰단이 파견됐다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 조사단의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장이 바뀐 건 오히려 민주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계속 윤석열 정부가 뭘 장악한다, 윽박지른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께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따져보고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 오히려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뭐 쟁점화될 수 있는 이슈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좀 국민들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골몰하는 주제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고요. 자,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법사위 활동도 이게 좀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위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분위기 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민 눈높이에 코인 문제 관련해서는 네. 당연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이제 탈당하고 자숙의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사보임은 이제 국회의장의 예. 권한이시죠. 그래서 그 상임위별로 아마 정족수를 맞춰서 여야 아마 균형해서 결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존중을 일단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도덕적 논란에 때문에 그러면 이 미아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을 어쨌든 어느 상임위 배정하지 않고 뭐 예.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잘못은 잘못대로 뭐 본인도 자숙하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도덕성은 도덕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고 하는 부분은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상임위는 어쨌든 의장의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는 의장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게 당내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교육이 근데 어떤 위원회에서도 이제 김 의원을 지금 상황에서 받는다는 게 참 탐탁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미아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디든 뭐 이동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네. 상황에 대해서 좀 전의를 해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상임위를 가든 논란이 있을 것이고 어느 상임위에서조차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직 사퇴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단순히 도덕성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예.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법사위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사보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위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코인을 취득한 경위나 자금 출처, 뭐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불투명하게 국민께 제대로 소명하지도 않은 채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느 상임위를 가든지 논란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고요. 예. 아까 뭐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국회의장 역시 지금 민주당 소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힘이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인민재판의 여부가 아니라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인 팩트를 본인이 스스로 밝히든지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지 하겠지만 그게 밝혀지기 전에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결국에는 꼼수 탈당이나 뭐 위선 이런 것을 교육위에 가서 가르치고 그것을 교육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건지 묻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결자 해지하는 것이 맞겠죠. 자, 결제 해제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일단 김 의원이 그 윤리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일단 일축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부정적 어떤 파장으로 이어진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골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텐데 당 내부 분위기에서 뭐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입장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뭐 내부에서는 분분하죠. 뭐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도 일부는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왕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아직은 없는데요. 아마 선배 의원들 중심으로 김남국 의원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나와 있는 사실로는 아직은 현재 범법적인 법적으로는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수사에 철저히 임할 것이고 예. 그 본인 나름대로 소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리라던가 무슨 계좌 정리라던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입장이 한번 나오진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제발 빨리 나를 소환하라 이렇게 검찰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한번 이제 자진 출두했다가 거부당했잖아요. 네. 이렇게 검찰에게 소환 조사 빨리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어쨌든 본인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네. 그 리더로서의 이제 책임감이 가장 크게 또 작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것은 이른바 카더라밖에는 아직은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약간 별건 같은 게 원래는 그 이정근 씨가 이제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수사를 받는 중에 뭐 전화기에 있는데 통화 내용이 나온 거다라고 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또 그 이정근 씨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제출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게 과연 흘러나온 건가 해서 이정근 씨의 변호사가 일단 검찰에 수사도 의뢰를 했는데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다 해서 양적기 내용이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그 뭐 여기서 이제 통화 내용 말고는 더 이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대표도 그러면 차라리 나를 빨리 수사를 해라. 왜 자꾸 주변에만 괴롭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2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2년 전에 당대표 무슨 콜센터인가요? 그 전화 받고 하는 거기까지 뒤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까지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니까 어쨌든 주변 괴롭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몸통이라고 하니 몸통이 나를 빨리 수사해라.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프랑스의 아마 교수로 아마 이번 달 말까지인가가 아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빨리 정리하고 왔습니다. 수사를 하겠다고. 근데 지금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오히려 갔는데도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본인 자체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줄 테니까 빨리 수사해라라고 이제 본인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죠. 예,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 검찰에 촉구를 하고 또 검찰은 이걸 거부하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프레임 자체가 맞지가 않는데요. 이 세상 어느 국민이 나를 언제 소환해라라고 수사기관에 얘기를 합니까? 그거야말로 바로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프랑스에서 귀국하는 시점, 검찰에 무단 출두한 시점 다 본인이 정한 거지 않습니까? 어느 피의자가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받습니까? 그거야말로 본인이 프랑스에서 뭐 교수를 하고 있었으니 나 스케줄 바쁘니까 빨리 소환하고 빨리 끝내고 가자라는 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고 본인의 이득을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프레임은 이제 검찰이 아직도 나를 소환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만 괴롭힌다라는 여론전을 펼쳐서 자신은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의 피해자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검찰 수사라는 것이 절차와 단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하나 증거와 증언들을 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무조건 프레임을 짜서 정치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근거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법원에 가서도 뭐 기소가 됐을 때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일반 국민의 상식인데 그것을 아실 만한 변호사 출신이신 분이 어떻게 그냥 나를 바로 소환해라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계 복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 탄압의 피해자다라는 프레임을 미리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재명 대표부터 송영길 전 대표, 뭐 김남국 의원까지 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이 문제가 불거지자 한동훈 작품이다. 라고 하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정계 복귀를까지 염두에 둔 그런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냥 선언적인 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새로운 페이스북 커버 사진으로 그 묵묵히 태양 아래 길을 가는 카라반의 모습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것처럼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전 당대표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한다면 겸허한 자세로 묵묵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정청래 의원 현재 겸직 논란이 휩싸인 상황인데 친명계 핵심이죠. 정 의원이 자신의 이 상임위원장 겸직 논란에 대해서 단순한 행안위원장 싸움이 아니다.
절대 꺾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계파 갈등이 심한 모습이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불만 폭발했다 이런 뭐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실제 분위기가 또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뭐 비명이다, 친명이다 이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동의하지 않고요. 않는다. 예, 일단 이제 지도부 같은 경우는 보통은 관례적으로 상임위원장 겸직을 그동안 안 했다고 해요. 예.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랬었는데 아마도 장제원 최고위원과 뭐 6개월씩 과방위 행안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물밑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의원 주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 당내에서 그 지도부라고 안 한 그렇게 관례적인 거지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예. 일단은 민주당에 대한 이제 여론이 그동안 안 좋기 때문에 뭐 윤관석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나가면서 상임위원장 사퇴를 했고요. 예. 또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도 환노위 하려다가 이제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행안위를 옮기려고 하는 이 부분인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원내대표와 상의를 깊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의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원내대표와 깊숙이 상의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은 이른바 내부 단결할 때이기 때문에 아마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이게 이제 선수와 나이에 따른 어떤 사실상의 어떤 자리 나눠 먹기다 이런 방식의 어떤 상임위원장 그 인선 기준이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어떤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지적이 뭐 얼면 타당하죠. 왜냐하면 특정 계파의 의원들이 각종 보직을 다 독식해왔다라는 예. 불만들이 이제 제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 중심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동안 당내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인선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으면 그 쌓였던 불만들이 표출이 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그 인선과 뭐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들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대신 의총을 상시화해서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까지 비명계에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에 대한 불신이 당내에서도 만연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점입가경인 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것을 또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끌고 들어와서 나를 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 되면 결국 혁신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인선 과정에서 오인회가 있다. 이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인회, 그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있겠습니까? 이런 뭐 5인회, 6인회, 7인회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었는데요. 예. 예, 그 5인의 발언을 처음 한 이용호 의원은 이제 발언을 철회를 했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출연을 해서 네. 그것도 있다고 실체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명단을 네.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과연 지금 당원권 정지대에 있어서 당무에도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명단을 가장 정확히 알 것이냐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금의 현 지도부 체제가 흔들려야만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당대표일 때도 당의 핵심 그 간부들과 뭐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라든지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다 논의를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면 5인회, 6인회라고 불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런 당 핵심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5인회다라고 네이밍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서 존재가 잊혀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지도부를 흔드는 발언을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뭐 자극적이고 센 어휘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필요한 논란만 만드는 실체가 없는 일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인회 네.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저는 내부 정보에 환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5인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른바 사당화가 되는 지름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든
야든 상관없이 저는 5인이든 7인이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공개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매우 국민들의 시선에는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최고위원회가 뭐 서로 뭐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만큼 격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다음에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의 그런 무게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실된 거다.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천효전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